옥중 공천, 옥중 출마. 과연 이 비명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대표직을 물러나고 무감이 밝힌 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재진입해서 이렇게 자신의 뭐 날개를 펼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진짜 있을 수 없는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그걸 국민들께서 그거를 온전하다고 보시겠습니까? 대표직 그만두는 게 상식인데 옥중에서 뭐 한다라는 건 지금 강짜다, 억지 부리는 거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친명 지도부는요. 두고 봐라. 가결 던졌지? 공천 불바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불바다. 공천 불바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친명 성향의 지도부 의원 선제 공격을 당한 마당에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다. 오늘 동아일보 이 보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언급해서 라면 사재기가 있었는데 공천 불바다라뇨? 자, 그러자 비명계 초선. 불체포 특권 약속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젠 전쟁이다라는 비명계의 반응도 오늘 같은 보도에 나왔습니다. 서울 불바다 이래에 가장 무시무시한 발언이 공천 불바다. 이 뭐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에 기록될 것 같은데 서울 불바다, 공천 불바다, 공천 불바다. 전재수 의원님, 부산은 그 6.25 전쟁 때도 안전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또 보호해 주시고 비교적 좀 안전한 부산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특히나 이제 가결을 던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막 이름들이 막 샥 떠오르는데 공천 불바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도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전남북과 같은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에게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 개 지역구당 뭐 경쟁자들이 7명, 8명씩 나타나가지고 이제 경선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이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될 확률이 많은 지역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밭이 좋은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호남 지역이 주로 그렇는데,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후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은 6.25 전쟁 때도 안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문제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비켜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부산에도 좀 뭐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가지고 너무나 치열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또는 경남이라든지 또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자기 고향이 뭐 부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로 좀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후보들의 어떤 질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 불바다니 또는 이제 다른 지도부는 이 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 룰과 관련한 TF팀을 꾸려가지고 이미 그 룰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앙된 분위기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와서 그런 것이지 격앙된 이 지금 마음 상태를 좀 누그러뜨리고 좀 톤 다운을 하면 당연은 이제 당헌 당규에 시스템 공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 시스템 공천이 관철이 돼 있기 때문에 격앙된 상황에서 좀 거친 표현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확실히 이제 한국 전쟁 때도 안전했던 부산의 또 어려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라 공천 불바다로부터 조금 여유 있는 듯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강원도는 철의 삼각지대, 한국 전쟁 당시에 엄청 치열했던 지역이고, 그렇죠.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언급했던 이유는 서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불바다를 협박한 거예요, 우리 국민을. 불안감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꼭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도 현재 서울 경기거든요. 서울 경기에 민주당이 정말 대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전재수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자객들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 많이 가 있는 친명 자객들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 공천 불바다 언급하면 지금 서울 경기 현역 의원 중에 내가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정말 불바다의 어떤 위협 느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친명이 아닌 뭐 비명계로 분류되는 여러 의원들 지역에 그 민주당 그 친명 인사들이 가서 현수막 붙이고 뭐 사무실 열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는데 저는 당연히 서울 뭐 인천 경기 이쪽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당연히 저런 거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변인 이런 거 오래 했잖아요. 네.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당 대변인도 하고 여기저기 뭐 그 어떤 후보의 대변인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 언어나 이 단어 같은 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본인이 그 인식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거라 뭐 하려면은 어떤 사람 어떤 정권에 대변하려면 그 회의도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소위 그 싱크로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 불바다라는 용어를 저렇게 쉽게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 불바다나 공천 불바다나 그 불바다가 갖고 있는 의미, 예. 그다음에 불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저렇게 얘기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내 무슨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 인민재판 네. 이런 거하고 저는 맥이 같다라는 거 하나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김영주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틀 내에서 민주당을 이용해서 본인 전 사법적인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세력들은 이 40년 이상 오래돼 온 이 전통의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인물을 또 활용하고 있는 이 이상한 역학관계가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지금 당을 가지고 공천을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막 인민재판하듯이 몰아내서 솎아내고 자기들만의 그 똘똘 뭉친 서울 불바다, 공천 불바다 이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결된 결과에 책임지게끔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막 당에서 축출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굉장히 무섭다. 무섭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이 이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뭐 사드나 이렇게 요격 시스템들을 곳곳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서울 불바다 위협에 두렵지 않죠.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이 경기도권에 사드라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습게 농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비명계를 살인 예고한 살인 예고글도 올라왔고요. 이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좀 험악한 상황이에요. 집에 있는 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결표 추정 의원을 언급하며 두 차례나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 A씨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것에 화나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원지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안양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뭐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 의원들을 특정해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명 간별 사이트에는 수박 아웃이라는 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분위기 상당히 험악. 자, 수박 아웃 이러면서 수박 의원들,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들이라며 수박 의원, 수박 정치인 리스트 사진들을 쭉 올리면서 이 사람들 기억하자라는 리스트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박아웃 온라인 사이트까지 개설됐고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했는데 M1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고 이 분위기가 이게 정당이냐 아니면 뭐 딴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딴 거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은 당대표가 사퇴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들은 사퇴를 안 하고 그다음에 M1 원내대표를 사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른바 이제 배신자 색출, 뭐 수박 색출, 처단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저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정당입니까? 조폭 집단이지. 조폭 집단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배신자 색출 분위기, 공천 불바다, 뭐 이런 거, 보복 조치. 민주당은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냐.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라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 대표가 자업자득한 실수도 있었다. 자업자득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친명 지도부가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색출하고 공천 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 친명 지도부에 힘을 더해주는 건 아니냐, 이심전심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